본격 시청자 참여 뉴스 제시카 진행의 신윤경, 장성규입니다. 네, 지난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네, 부상자 여러분들께서도 속히 회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재개되고 있는 많은 행사와 축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마을 토박이와 함께 마을길을 걷고 마을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행이 있다고 하네요. 김나무 마을 기자입니다. 평대리에서 마을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마을 여행을 안내하는 부석희 삼촌을 만나러 갑니다. 당근 마을답게 청정 당근 주스도 한 잔씩 시음하며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관광 벤치마킹을 위해 온 4분을 포함하여 6명이 마을 여행에 참여합니다. 첫 번째 시작은 마을 가운데 위치한 폭랑 이야기입니다. 콩나무에서는 폭이 열리는데 팽나무에 팽 열리는 거 봤어요. 팽나무에도 폭이 열려요. 폭이 열리는 나무라서 콩나무가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동년 회갑 기념비에 얽힌 사연입니다. 제주 사삼은 어디에서나 마을에 아픔과 슬픔을 주었나 봅니다. 다들 희생되고 겨우 8분만이 살아남아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염난이 코지길 옆 반려동산 양지 바른 곳에 앉아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을 삼창에 사과가 열렸습니다. 자, 예전에 제주도 모든 바닷가에 다 삼창이잖아. 평대 마을의 어촌계는 이제 깊은 제주 속내를 해녀 예, 문화와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교육원으로 변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해녀 이야기는 어느 마을 가건 뺄 수 없는 주제이겠지요. 못다한 4.3 이야기도 더해집니다. 싸우고 이렇게 워낙 싸움이 심해지다 보니까 저 초등학교로 도로변으로 쭉 다른 마을까지 속을 싸우래. 그 상안에 4시 반까지 일어나가 들어와야 이제 마을 싸움으로 인정을 해요. 마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마을 없으신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러네요. 필요하지 않으면 잘 다니지 않는 길, 그 길이 탐방로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수리앗길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할 말이 많은가 봅니다. 자기 마을의 거를 잘 찾아서 보다 보면 자기 마을에 사는 이유를 찾게 될 거고 네. 자기 마을이 예쁘다는 걸 알게 되지. 근데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지나다 보면 그냥 다 우리 놓치는 마을은 거죠. 왜 이렇지 네.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 제발 자기가 사는 바로 근처를 잘 찾아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배다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알리고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소소한 사람들의 삶의 역사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여기 와서 그걸 보고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도 정말 치열하게 그런 생각을 하셨고 또 좋은 성과들을 내셨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고 기쁘고 갈 길이 멀다 우리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석기 씨는 돌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머님 집 울타리 조경도 그의 손에서 돌계단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재주가 많으세요, 아주. 네. 주인 떠난 집이 민박집으로 변하였습니다. 야외 화장실이 쉼터로 변한 광경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부석기 삼촌이 창조의 끝은 어디일까요? 마을 기자 김남오입니다. 또한 이런 여행은 어떨까요? 마을의 숨겨진 재미를 찾아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 배진섭 마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귀포시 하여동에 있는 쇠속각은 효돈천을 흐르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 비경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의 관광객들에게 명물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태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네. 세속각에서는 이 배를 타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일찍부터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뭐 효자 상품이죠. 구경만 하다가 보게 돼서 이거 한번 타볼까 했는데 타는데 너무 재밌고요. 진짜 뒤에 보시다시피 진짜 뭉치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좀 힘은 들지만 힘 든 만큼 엄청 그 마음의 정화가 된다고 힐링이 네. 된다고 하죠. 너무 힐링 됩니다. 밑에 물고기도 있고 연인과 가족과 오면은 사랑이 배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명소예요, 진짜 명소. 광활한 귤밭의 감귤이 햇살과 귤이 함께 좋을 때죠, 황금빛으로 야, 물들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이곳은 조천에 있는 한 친환경 유기농 감귤밭인데요. 이곳에서는 귤따기 체험뿐 아니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교육과 문화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환경교육도 우리 같이 하신다고. 네. 제주도 동쪽에 위치해 있고 이쪽 곶자왈과 자연이 어우러진 그 속에 있는 유기농 친환경 노지 감귤 농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의 철학은 지구 환경을 살리자는 철학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그래서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건강하고 안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o hi, this is my first time in Jeju. I so far really enjoying a lot. Like the weather is beautiful. Look at how big these tangerines are. This is really nice. 정말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All 네. the trees, everything. Should I grab one? Yeah. Can you hold? 직접 따보시면서 인터뷰도 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네요. 시대의 요구나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제주 관광의 패턴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코스가 아닌 자신만의 개성을 충족시켜줄 새로운 곳을 여행자들은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볼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감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는 관광 아이템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시 외도 초등학교 주변은 교통량이 많고 유동인구도 많아서 늘 혼잡하던 곳인데 최근에는 달라졌다고 하네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강창석 마을 기자입니다. 여기는 외도동에 있는 외도초등학교입니다. 일주서로를 접하고 있는 학교는 주변이 구도심 지역으로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좁은 도로는 개설된 지 오래된 곳이라 마을 복잡하겠군요. 안길이나 이면도로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좁은 도로에 철제 네, 안전 네. 펜스로 인도를 확보해 놓은 정도이고요. 인도가 없는 도로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올해 초 학교 동서쪽 도로의 모습입니다. 네. 좁은 인도에는 전신주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가공 선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거는 둘째치고 여기를 지나가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게요. 예. 올해 초까지만 해도 복잡하고 위험했던 학교 주변 통로가 이렇게 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학생들이 아, 옐로우 가장 많은 카펫이 학교 서쪽 생겼네요. 도로입니다. 옐로우 카펫이라고 하나요? 네, 많던 네. 전신주들과 복잡했던 가공 선로들이 사라졌습니다. 우와. 그리고 인도에는 황색으로 예쁘게 도색이 되어 있고 안전 패스를 어린이들이 키높이만큼 높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학생들을 픽업하기 위한 차량들이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황색 지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잘했네요, 이거는 보다 정말.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뀐 모습입니다.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학교 체육관과 병설 유치원을 끼고 있는 학교 동쪽 도로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도와 안전 패스가 말끔하게 되어 있고 전신주나 복잡한 전선들이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학교 남쪽 학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학원가가 말끔하게 특히 정비되어 붐비잖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주위 3인이 도로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되어서 이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볼라드 설치도 되고 지중화 공사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이 탄생한 것 같아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된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승하차 구역도 확보가 된다면 더욱더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여기는 외도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외도 부영 아파트에서 학교로 가는 1km 구간입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네. 학교 주변 개선점과 마찬가지로 일정치 않은 인도시설과 인도 가운데 솟아있는 전신주와 얽혀있는 가공 선로들로 복잡하고 위험한 구간입니다. 네. 이 구간은 외도초등학교 통로 지중화 사업이라는 그린 뉴딜 사업으로 내년 초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오랜 수원 사업이 해결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마을, 학교 가기가 안전한 마을,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 외도동을 기대해 봅니다. 네네. 이상 마을기자 강창석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장애인 탁구 선수 김대겸 군을 혹시 아시나요? 대한민국 장애인 탁구의 판도를 바꿔 놓을 유망주라고 하는데요. 정재익 마을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대겸 군은 고등학교 때 유망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그렇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주 경륜 전지에 훈련 중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웬일이에요? 병원에서 수십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아. 6년여간 투병을 했고 재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김대겸 선수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6개월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심장마비가 10번이나 왔는데도 그때마다 살아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이클 선수라 심폐기능이 좋다고 했고 병원 생활을 6년이나 한 것이고 회복도 빠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 6년 우리 아들은 계셨다니까. 매사에 밝고 긍정적이며 사이클 선수 출신의 멘탈과 회복 탄력성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6년 전에 어머니 장정아 씨 가족은 아들의 뜻에 따라 제주행을 택했습니다. 김대겸 선수는 활동 지원사와 함께 탁구 연습하려고 다른 장애인 동료들보다 탐라 장애인 복지관 3층 체육실에 언제나 30분 먼저 나옵니다. 8년 프로네요, 전부터 시작한 탁구의 김대겸 선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른쪽 신경이 마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은 채 왼손으로 탁구를 칩니다. 그는 언제나 탁구 연습을 실전처럼 열심히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목요일에는 12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합니다. 김대겸 선수는 얼굴에서 땀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탁구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탁구의 꿈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애경그룹 제주항공장애인 운동 탁구 선수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탁구 연습을 매일 열심히 한 결과로 제주 등대장애인 탁구클럽 대표 에이스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제1회 인천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 축전 휠체어 어울림 남자 복식에서 동메달은 획득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꿈은 사이클 선수 있을 때 전국 체육대회 우승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전의 사이클 선수가 아닌 장애인 탁구 선수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대겸이는 혼신을 다해 탁구를 칩니다. 복지관 출근이 9시인데도 8시까지 나와가지고 탁구대를 펼치고 난리가 납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밖으로 나오면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겸 선수를 응원합니다. 언제나 새로움 찾는 마을 기자 정재익입니다. 대겸아, 내년 전국대회에 꼭 우승하자. 화이팅!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밤하늘에 UFO가 나타났다. 지난 26일 저희 JIBS에 제보가 쏟아졌는데요. 제주도 밤하늘에 뜬 정체불명의 불빛을 마을 기자들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장관이었죠.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보셨어요? 저는 마을 기자분들을 통해서 정말 봤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못 봤어요. 네. 와. 가파도가 이렇게 시야가 트여 있어서 그런지 정말 멋지네요. 예. 굉장히 이제 많이 떠 있는 모습들을 잘 촬영해서 보내주셨고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또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또 우리 강윤희 마을 기자님, 예. 우도. 이날 이 소식을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셔가지고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이 네. 이게 그 구름에 이제 그 집어등이 반사된 모습이다라는 그렇죠. 거를 뉴스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셨는데 네네. 그 뉴스의 소스가 되는 영상들을 우리 마을 기자분들이 많이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정종우 마을 기자분은 또 모슬포에서 보내주셨고요. 김나모 마을 기자님 아라동에서. 와, 정말 멋집니다. 또 이 못지않은 장관, 이 단풍 구경하러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 가시나요? 김정연, 이영은 마을 기자가 여기가 최고라면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제주시에서 1100도로를 타고 30여 분을 달립니다. 마지막 남은 단풍이 주황 물감을 풀어놓은 듯 한라산을 덮고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이네요. 그러네요. 한대오름 네. 입구에 들어서자 빨간 단풍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숲속에 길이 많아 이정표 앞에서 행선지를 확인합니다.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며 걸음을 옮깁니다. 한대오름 단풍은 막바지에 이른 듯합니다.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 소리가 낙엽 소리와 어우러져 눈을 밟은 듯 사각사각 울립니다. 30여 분 숲길을 걸으면 표고버섯 재배지가 나옵니다. 표고 농장을 가로질러 다시 10여 분을 걸으면 바로 한대오름 앞입니다. 울긋불긋 예쁘기도 하고 오니까 여긴 또 억새도 있고 너무 좋으네요. 작년에 못 딴 올해 막 고고정이신데 오늘이 딱 그날인 게 맛이게. 네, 오늘이 그날인 게 맛이. 완전 도민이시네요. 네. 기분이 좋아지는 두 분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네. 10여 분 산길을 다시 오릅니다. 정상은 시야가 트여서 제주도 서부 지역이 훤히 보입니다.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단풍나무도 있어서 좋았고 뭔가 날씨도 춥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해서 좋았어요. 고운 단풍을 뒤로 산행을 마칩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그렇군요. 숲속까지 차를 몰고 와 세운 분과 네. 도로 양옆을 가득 메운 차량으로 도로가 매우 혼잡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좀 더 한대오름을 좋을 텐데요. 다녀오며 네. 마을 단속도 기자 좀 필요한 것 김정연입니다. 같습니다. 네. 제주도 가을 단풍 명소 천하계곡을 다녀왔습니다. 단풍 이제 명소로 이영은 마을 유명한 기자네요. 천하계곡은 제주시 해안동 산 220-5번지에 위치합니다. 이것도 단풍이 굉장히 천하계곡은 멋지네요. 단풍 네. 명소답게 단풍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굉장히 붐볐습니다. 계곡 좌, 우측으로 빨갛게 무르익어가는 단풍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천하계곡 곳곳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보였고 멋지네요. 연인, 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천하계곡의 가을을 만끽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어서 천하계곡 처음 와봤는데 내년에도 올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 제주도 단풍 명소 천하계곡으로 울긋불긋 단풍 구경하러 놀러 오세요. 이상 마을 기자 이영은입니다. 네, 정열과 의욕을 상징하는 셀비어. 올해로 개교 42년을 맞는 제주시 중앙여고의 교화인데요. 제1회 셀비어의 날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문현재 마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곳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셀비어 센터에서는 셀비어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셀비어란 중앙여자고등학교의 교화를 뜻하며 셀비어의 날은 중앙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플리마켓, 공연 등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였군요. 플리마켓에서는 기수별로 다양한 물건 등을 판매하였으며 판매 수익은 장학기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장기자랑 공연에서는 다양한 기수들의 장기자랑이 있었으며 청춘 시절로 돌아가듯이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행사였습니다. (2022년) 제1회 셀비어의 날은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분들이 여고 시절로 돌아가 장기자랑도 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나가 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기자 문현재입니다. 자,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용천수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번엔 이 용천수를 테마로 한 축제가
조천리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박지영 마을 기자입니다. 제주 조천읍 조천리는 도내에서 용천수가 풍부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억과 기록에 의하면 옛날에는 40여 개의 용천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20여 개의 용천수가 남아있는데 소중한 마을의 문화자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천리 지역 주민과 함께 용천수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마을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조천리 용천수 마을 축제가 열린 건데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과 도민들이 이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조천에서 이런 행사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좋아요. 아, 좋아요? 예, 최고지 뭐. 예. 이번 행사는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함께 마련하였는데요. 행사의 테마는 보고, 먹고, 듣고, 만들고, 나누는 5가지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마을에서 준비한 풍성한 질긋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플리마켓 장터와 마을 그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과거 용천수는 제주의 많은 부주 형태로 알려지기도 했고 목욕탕에 있는 사용의 쓰임도 있었고 그 많은 역할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 잔치에 대한 거에 대한 용천수의 쓰임을 오늘 주제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제가 물을 이렇게 많이 지어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국수와 그리고 돈백고기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주가 물이 중요한 곳입니다. 활성화됐었던 용천수에 대한 쓰임을 설명하고자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장터를 뒤로하고 또 한쪽에서는 소리극과 음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연부정 앞들에서 열린 음악회에서는 조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혼모신 합창단을 비롯하여 미녀 동아리, 색소폰 앙상블의 멋진 연주가 있었습니다. 취재를 끝날 무렵 바다와 용천수 그리고 소박한 마을 안의 풍경이 저의 마음을 한층 포근하게 해주었습니다. 네, 안주희 마을 기자가 오랜만에 소식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름다운 국제 마라톤 대회 그리고 구자 어린이 합창단과 구자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소식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4회 아름다운 국제 마라톤 대회가 지난 10월 23일 토요일 구자 생활체육공원에서 개막했다고 하네요. 네, 기부 마라톤 대회요. 네. 존양 정신을 현대화해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지난 15년간 기부한 금액이 무려 2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네, 기부금이 모두 제주와 지구촌 소외 이웃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모습은 이제 구자 어린이 합창단과 구자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에 이야기가 있는 음악여행 숲속 연주회라고 하는데요. 네, 구자 지역 내 지역 아동센터 연합으로 창단돼서 구자 어린이 합창단은 창단 10주년, 오케스트라는 창단 8주년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 또 2023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차 주민참여 예산사업 최종 선정회의를 열고요. 신청사업 763건 중에 38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사업에는 모두 224억 9,5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지역사업과 참여사업, 그리고 광역, 청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돼 오면서 일반 도민이 참여하기에는 문턱이 다소 높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본래 취지를 살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참가자들이 입을 모았다고 하네요. 네, 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규 씨 지난 15회에 방송됐던 소연 가야금 연주단 혹시 기억하세요? 소개했죠, 저희가. 네. 전국대회에 참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대회에서
단체부 최우수상과 창작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와. 제시카 덕분이라면서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저희 덕분은 뭐 그냥 소개해드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거나 굉장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뉴스 제시카, 다음에도 지역성 짙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